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어제와 달라진 건 없는지 습관처럼 얼굴을 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며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기고 넘기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 건강을 조용히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건강식품이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심장과 뇌를 지킨다고 강조하니까요. 실제로 호두, 아몬드, 호박씨 같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과 영양소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견과류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뇌졸중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가득 뿌려진 땅콩을 밤마다 즐기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부담이 쌓입니다. 달콤한 코팅이 된 아몬드나 캐슈넛은 혈당을 자극하고 체중을 늘려 결국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좋다고만 생각하고 무심코 집어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떤 견과류가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견과류를 손에 집어들 때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몸에 나쁜 것이라고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방은 뇌세포와 호르몬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그 종류와 균형에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은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원물 견과류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견과류라 해도 가공 방식이 달라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기듯 볶아내고 소금이나 설탕을 더 씹히면 그 순간 건강식품이 아니라 위험한 간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이 흐르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매끄럽던 강물이 갑자기 돌멩이와 진흙으로 막히듯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누적된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종종 저는 건강하게 견과류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소금 범벅이 된 땅콩을 매일 한 줌 이상 드시거나 달콤한 코팅 아몬드를 TV 보며 간식처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혈관에 서서히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견과류의 지방이 무조건적으로 해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방은 두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높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구호 유부지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가공된 형태로 변질되면 그 안의 지방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마시는 기름진 국물이나 튀김은 몸에 부담을 준다고 잘 아십니다. 그런데 포장된 견과류 봉지를 뜯어 간식처럼 드실 때는 같은 지방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작은 습관의 착각이 혈관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가장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땅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한 봉지 뜯으면 TV를 보면서 손이 계속 가죠. 특히 소금에 절여진 땅콩은 짭짤한 맛 덕분에 입맛을 돋우고 맥주와 함께 곁들이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짠맛의 원천은 나트륨입니다. 땅콩 자체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많지만 소금이 듬뿍 묻어있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빠르게 올려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점점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질 수 있고 막힐 위험도 커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치명적이죠. 실제로 외래에서 고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 식습관을 확인하면 저는 음식에 소금 안 뿌려요 라고 하시면서도 간식으로 소금 땅콩을 드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8세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땅콩을 드셨는데 그 양이 한 움큼이 아니라 반 봉지, 많을 때는 한 봉지에 달하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고기 안 먹고 대신 땅콩으로 단백질 보충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혈압은 늘 높았고 결국 작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물론 땅콩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소금이나 기름의 볶음 방식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생땅콩이나 소금 없이 구운 땅콩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에 파는 제품은 맛을 강조하기 위해 소금, 기름, 심지어 설탕까지 더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땅콩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와 소금 가공 처리된 땅콩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연구가 공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쌓이는 나트륨은 작은 돌멩이가 강을 막듯 서서히 혈관을 압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큰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콩은 건강식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가공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달콤한 맛으로 인기 있는 카라멜과 설탕 코팅 견과류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여도 뇌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당신이 마트 진열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 다른 유혹은 달콤하게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위에 카라멜을 입히거나 캐슈넛에 설탕 시럽을 바른 제품은 눈길을 사로잡고 한 입 먹으면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집어들지만 사실 이 달콤한 코팅이 뇌혈관 건강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잦은 혈당의 급등락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반복적으로 이런 간식을 먹다 보면 결국 혈관 노화가 빨라지고 뇌졸중의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외래에서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는 과자나 빵은 안 먹습니다. 대신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요. 견과류가 들어있으니 몸에 좋겠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검사를 해보니 경계성 당뇨 상태였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좋은 견과류에 설탕옷을 입히니
결과적으로 혈관에 해가 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신 셈이었습니다. 카라멜, 설탕, 심지어 꿀로 코팅된 견과류는 칼로리도 높습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밥 한 공기에 맞먹는 열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드시면 체중이 늘고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뿌리가 되어 결국 뇌졸중의 3대 위험 요인을 모두 불러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다크 초콜릿과 아몬드 조합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설탕이 거의 없는 고함량 카카오 제품에 한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달콤한 코팅 견과류는 대부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건강 간식을 먹는다고 안심했지만 사실은 혈관 속에 달콤한 부담을 매일 쌓아두는 셈입니다. 겉은 번쩍이고 달콤하지만 속은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는 아몬드조차 지나치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흔히 슈퍼푸드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십니다. 실제로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과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두세 배로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몬드에는 옥살산 옥사라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소량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단순히 배에 통증만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약화시켜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기시 5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대신 매일 아몬드 2줌을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혈압도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좋다고 해서 더 먹은 게 잘못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 약 2보선 3주급 알만 해도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지 않은 노년층이 이를 하루 두세 번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체중 증가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좋은 견과류가 뇌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아몬드는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과도한 섭취는 신장과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적당히와 과도히의 차이가 뇌혈관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균형이 깨지고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타이틀에 소가 과하게 섭취하는 순간 그 좋은 성분이 건강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변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지나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브라질 너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셀레늄 과다 섭취가 왜 뇌졸중과 연결되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브라질 너트는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식품으로 크게 주목받은 견과류입니다. 크기가 크고 고소하며
한두 알만 먹어도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이유로 많이 권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셀레늄 과다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갑상선 호르몬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 유익한 영양소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알 이상을 꾸준히 먹으면 오히려 셀레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 과다는 손톱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라질 너트가 좋다고 보고 하루에 5의 1루갈씩 1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잦아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었고 심방세동 초기 소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다고 하니 더 먹은 게 문제였군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브라질 너트의 효능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적정량은 항산화와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지만 과량은 분명히 위험하다는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적당히입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도 적정량일 때는 치료제가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브라질 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 하나만 보고 무심코 늘리다 보면 혈관과 뇌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과자로 포장된 믹스넛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가 섞여 있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시면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는 알록달록한 포장지 속에 믹스넛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견과류가 섞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땅콩이 함께 들어있어 보기에도 풍성하고 이 한 봉지만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지요. 그러나 이 안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믹스넛 대부분은 단순히 견과류만 모아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해 기름, 소금,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본래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이런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장점을 잃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자체는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을 함유하지만 식물성 기름에 튀기듯 볶아내고 소금을 입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땅콩 역시 생땅콩일 때는 단백질과 미네랄 공급원이지만 믹스넛 안에서는 설탕 코팅된 형태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견과류를 한 번에 챙긴다. 는 장점 뒤에는 혈관을 위협하는 가공 성분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믹스넛을 챙겨 먹으니 건강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높았고 체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가 즐겨 먹던 믹스넛은 소금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모든 믹스넛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그대로 섞어 담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업용 제품은 소비자의 입맛을 끌기 위해 가공을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원물 견과류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가공된 견과류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는 똑같이 견과류지만 포장 안에 무엇이 첨가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한 봉지의 믹스넛이 당신의 혈관에 소리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열량이 특히 높은 밤과 캐슈넛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작은 열량 차이가 어떻게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과 캐슈넛은 많은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친숙한 견과류입니다. 특히 밤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이지요. 가을이면 길거리에서 구운 밤을 사고 명절이면 삶은 밤을 먹으며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캐슈넛 역시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인기가 많아 믹스넛이나 디저트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과류가 가지고 있는 높은 칼로리는 생각보다 더 큰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밤은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지방 함량은 적지만 전분이 많아 혈당을 쉽게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무심코 밤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출렁이면서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밤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져 결국 뇌졸중 위험인자가 쌓이게 됩니다. 캐슈넛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100당 수십 칼로리 이상으로 다른 견과류 못지않게 고열량 식품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 한번 손이 가면 멈추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세 질환 모두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3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저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고 대신 캐슈넛으로 간식을 대신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체중이 5kg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밀검사에서 경동맥 협착 초기 소견이 발견되었지요. 좋다고 해서 먹은 게 제 몸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캐슈넛의 마그네슘, 철분, 단백질이 건강에 이롭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밤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완화하고 포만감을 준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양입니다. 소량일 때는 이로운 점이 많지만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지고 위험으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밤과 캐슈넛을 적당히 먹으면 즐거운 간식이지만 욕심내어 과하게 먹는다면 혈관의 기름기를 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특히 고혈압 환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견과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그 조합이 사실은 뇌졸중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견과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원재료 그대로의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공된 형태나 특정 조합은 오히려 혈압을 더 올려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 채 견과류는 다 건강에 좋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매일 챙겨 드신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소금 땅콩과 캐슈넛, 설탕 코팅 아몬드가 함께 들어있는 믹스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맛은 뛰어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간식이 됩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당을 자극하며 캐슈넛의 고칼로리는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혈관에 삼중의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70세 남성 환자분이 저는 과자 안 먹고 매일 견과류만 챙겨요. 건강할 줄 알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계속 높게 유지되었고 결국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분이 매일 먹던 것이 바로 소금 땅콩, 플루 캐슈넛, 빌페스 초코 아몬드 믹스 제품이었습니다. 좋다고 믿고 먹은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또 다른 조합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에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당 변동은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지요. 게다가 말린 과일은 당분 때문에 끈적거려 치아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적당한 견과류 섭취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는 연구와 가공 견과류와 고열량 조합은 혈압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소금, 설탕, 고칼로리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이미 나이를 먹으며 탄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견과류 조합이 매일 더해지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듯 뇌졸중 위험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견과류를 고를 때 가공 여부와 조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치매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잘못된 식습관이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습관 하나하나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 역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라면 혈관과 뇌에 이로울 수 있지만 가공된 형태의 견과류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불씨가 되어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땅콩, 설탕 코팅 아몬드, 고열량 캐슈넛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하거나 뇌의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상태라면 잘못된 견과류 섭취가 그 약점을 더 빨리 드러내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67세 여성 환자분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조심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견과류 한 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견과류는 달콤한 캐러멜 코팅 아몬드와 소금 땅콩이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저는 어지럼증이 잦을까요? 라고 묻던 그분은 뇌 MRI 검사에서 작은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적 위험 위에 잘못된 식습관이 겹쳐 뇌졸중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연구자들 중 일부는 견과류 자체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원물 그대로일 때 얘기입니다. 가공된 견과류는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불씨라도 건조한 들판에서는 금세 큰 불이 되듯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안전하게 견과류를 먹는 방법, 즉 하루 권장 섭취량과 건강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점은 살리고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견과류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견과류를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적정 섭취량과 조리법입니다. 첫째, 섭취량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하루 한 줌 약 2곱슬지 3개 정도의 원물 견과류를 가장 적절한 양으로 제시합니다. 이 양은 심장과 뇌 혈관을 지키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열량 과다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아줍니다. 문제는 좋으니 더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루 2줌, 3줌을 넘어서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소금, 설탕,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포장 뒷면을 확인해 보시고 원재료명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군이라고 해도 사실상 튀기듯 볶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생견과를 사서 집에서 가볍게 볶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항상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드십시오. 약도 정해진 양, 정해진 시간에 먹을 때 효과가 있지. 무턱대고 더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견과류 역시 하루 한 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엔 한 줌으로 어떻게 만족하느냐며 웃으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하루 식단을 조정해 드린 뒤 3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 제 몸을 살리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며 밝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학계에서도 적정량의 원물 견과류는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가공된 형태나 과도한 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단순합니다. 양을 지키고 첨가물을 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과류는 칼로리 폭탄이 될 수도 있고 혈관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어떻게 하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한 줌의 견과류, 그 작은 선택이 사실은 혈관과 뇌 건강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이는 소금과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견과류를 습관처럼 먹다가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하루 한 줌의 원물 견과류를 꾸준히 챙기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이가 들어도 또렷한 기억력과 안정된 건강을 지켜냅니다. 삶의 차이는 이렇게 미묘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어든 봉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커다란 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적정량만 먹어야지 라는 작은 실천은 당신의 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면 됩니다. 나트륨이 잔뜩 묻은 땅콩 대신 소금 없는 땅콩을, 달콤한 코팅 아몬드 대신 원물 아몬드를 고르는 그 작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볍게 걷는 당신의 모습. 머리가 개운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혈압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식습관을 조금 바꾼 덕분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년 이맘때 당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힘은 더 커집니다.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대가는 더 크게 다가오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이 주는 보상도 훨씬 값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켜보십시오. 하루 한 줌 원물 그대로.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